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특히 테슬라 오너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DC 콤보 어댑터가 바로 인증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적합한 걸로 인증이 됐어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인증을 했고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 그러니까 제가 전에 좀 보여드린 게 있을 겁니다. 제 영상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200kW 아래에 충전기면은 이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인데, 충전기에 대한 어댑터도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200kW급 아래에서 이제 문제가 없는 걸로. 네, 물론 200kW 아래라고 해서 이게 200kW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 걸 또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간에 인증받았다. 얘는 인증을 안 받았는데 아무튼 얘는 인증받았다. 뭐 좋은 소식이죠. 수입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 외국에서 만드는 거를 수입해온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제조사 페가트론이라고 써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테슬라 코리아가 수입하고 있고요. 대만이네? 대만? 네, 사실 여기가 대만이 무시할 곳이 아니라 굉장히 제조업으로 유명한 나라가 바로 대만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폭스콘이 있죠. 폭스콘이 어떤 회사면 이제 아이폰을 만들고 이제 뭐 이런 부품들 제조하는, 제조를 대행해주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 페가트론도 이 폭스콘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실제로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들,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페가트론이 생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더구나 이 페가트론은 구글 뉴스에다가 페가트론 키워드 넣고 검색해봤는데 바로 테슬라에게 나오죠. 미국 텍사스에다가 테슬라 부품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대만의 페가트론. 이거 보면 이제 페가트론하고 테슬라하고 뭔가 쿵짝쿵짝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애플 공급업체 페가트론 나오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게 안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보면은 노동규범 위반. 그러니까 거의 뭐 야근을 미친 듯이 시킨다. 사람 혹사시킨다. 폭스콘도 그렇고 페가트론도 그렇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간에 참고로 이건 말씀드리면은 곧 있으면은 테슬라 월 커넥터 3세대거든요. 이게 3세대 월 커넥터인데, 이게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데 곧 판매 예정이래요. 지금 2세대만 팔고 있었는데 지금 2세대도 못 삽니다. 이제 아무튼 3세대가 인증받았고 언제 파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곧 출시 예정인데, 이것마저도 페가트론, 네, 페가트론이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테슬라가 직접 설계를 한 거겠죠. 설계해가지고 이 페가트론에다가 하청을 준 거겠죠. 당연히 얘도 페가트론에 하청 줘가지고 만드는 것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품 사진 보면은 테슬라가 공개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랑 뭐 똑같이 나왔죠. 사실 이거 나왔을 때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차대모 어댑터는 굉장히 큰데, 심지어 이 세텍 사제 어댑터도 이렇게 큰데 어떻게 이렇게 작게 만들었냐. 뭐 별이 있겠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의 역할을 하는 게 이미 테슬라 차량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은 유럽처럼 레트로핏하고 이걸 같이 쓰게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레트로핏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 거를 봤을 때 기존의 모델 3, 최소한 모델 3에는 이 DC 콤보 충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미 자체에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의 확실시하고 있어요. 레트로핏 한다고 하면 이미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테슬라 코리아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이제 인증이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생각이 없을 거예요. 이미 얘기도 나왔을 거고. 근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걸 봤을 때 이미 모델 3에는 이미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이게 또 다른 이유로, 유럽 같은 경우, 유럽에 팔리는 모델 3 같은 경우는 DC 콤보, 그러니까 CCS2 타입이죠. 유럽은 CCS2 타입이 들어가는데, 아마도 유럽 신생산에 이렇게 CCS를 탑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북미 생산 제품에도 나중에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CCS1이지만 CCS1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출고가 되지 않았을까, 이미 설계 자체부터 이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게 바로, 네, 저뿐만 아니라 전세계 테슬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뭐 직결처럼 보이는데 직결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충전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모델3 롱레인지가 있다고 칩시다. 모델3 롱레인지에다가 이 어댑터를 낀 거예요. 얘도 충전기에 낀 거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네, 제가 일단 가정하는 거는 이 안에 거의 직결 수준이지만 이 안에 핵심 부품이 한두 개 정도, 한두 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품이, 조그만 부품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거의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DC 콤보 충전기에서 이제 이 DC 콤보를 물리면은 바로 이렇게 충전이 되냐? 네, 절대 안 그러죠. 충전 이런 프로세스가 그렇게 허접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렇게 뭐 약한 신호가 갑니다. 이렇게 약한 신호가 가가지고
서로 이제 이런 겁니다. 충전기가 야 테슬라 니 차 내 충전기에 꼽혔거든? 내가 여기다가 전류를 싸줄 거야. 앞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전류를 싸줄 건데 너 받아들일 준비 됐냐? 하고 이렇게 통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 3에서는 이 어댑터가 없는 상태에서는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이 신호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 뭔가 물렸는데 뭐라고는 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랑 몸짓도 표현 안 되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말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한국어를 모르고 일본어를 모르면은 당연히 통신은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통신 안 돼요. 이 통신은요, 여러분들 뭐 많이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급속 충전기 꽂는다고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살짝의 미세한 전류들이 흐르면서 이런 통신 과정을 거칩니다. 서로 이래 통신 프로토콜이 맞는다고 하면 서로 준비가 되면은 그때 쏴주지 바로 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어댑터가 생겼어요. 이 어댑터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충전기가 이제 뭔가 꽂혔으니까 바로 이렇게 신호가 갈 겁니다. 너 뭔 차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DC콤보 프로토콜 써가지고 전류를 쏴줄 거거든? 너 이거 받을 줄 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충전기가. 그러면은 어댑터가 먼저 이걸 받아가지고 아 이놈의 자식 DC콤보에다가 충전기 물렸구나, 알았어 하고 이제 테슬라에다가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야 지금 DC콤보 충전기에서 너한테 DC콤보 프로토콜로 전류 뿌려준대. 너 이거 받을 준비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델 3는 이제 알겠다 하고 이제 DC콤보 프로토콜에 맞춰서 충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세팅을 바꾸겠죠. 그렇게 준비가 되면 다시 이제 모델 3에서 이제 어댑터로 신호 보낸 거죠. 나 이거 받아들일 준비됐어. 이제 충전기에다가 신호 보내달라고 해 하면은 이제 어댑터는 알았다 하고 충전기에다가 이제 신호 보낸 거죠. 나 테슬라인데 나 받아들일 준비됐어. 들어와 하면 이제 충전기에서 알았다 하고 딱 뿌린 거죠. 이 전류를. 그러면 이제 직결되다시피 한 이 전류 이 두 가지 콘센트 보면 돼지코는 알지만 돼지코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고압입니다. 동그랗게 DC콤보 아래에 박혀있는 게 이게 바로 DC 고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배선인데 이 배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류를 쏴주면은 이미 테슬라 모델 3에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문제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배선을 통째로 뭐 바꾸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이 이미 받아들일 세팅을 그냥 바꾸게 되면은 그에 맞게 프로토콜에 맞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모델 3 롱레인지는 이런 기능을 갖췄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테슬라 코리아에서 레트로핏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없어요. 이미 있으면 진짜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이 10,000대 넘는 차를 이 레트로핏 하려면 지금 난리 날 건데 아무튼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물론 이거는 레트로핏이 없을 때를 가정한 거예요. 레트로핏이 필요하다면 이제 이 사이를 이제 세팅을 바꿔줄 수 있는 이 차가 DC콤보 프로토콜로 들어오는 이 전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럴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물론 구형 모델 S와 모델 X 그러니까 2019년 전 거들 그런 차량들은 다소 이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모델 S에서 이 레트로핏을 필요로 했거든요. 사실 유럽의 DC콤보가 이런 어댑터만 만든 게 아니라 이 차량의 레트로핏까지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게 바로 모델 S 2019년 이전에 생산된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생산된 테슬라 차량들은 이런 세팅을 바꿀 수 있는 장비가 추가되었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중 꽤 상당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아무튼 간에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야 차데모는 어떻게 한 거냐? 차데모는 뎁다 크잖아. 네, 차데모는 이렇게 신호를 바꿔서는 이렇게 변환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좀 다른 프로토콜인가 봐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 전체를 바꿔줄 수 있는 세팅을 아예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모델 3나 뭐 모델 S 이런 차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클 수밖에 없었고 이 세텍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이렇게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순정이잖아요. 순정이니까 여기서 신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설계 단계부터 확실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만드는 거니까 제어하는 거니까 뭐 문제가 없겠죠. 근데 얘네는 거의 뭐 맨 땅에 헤딩하다시피 해서 만든 거니까 이 안에는 이렇게 들어오는 신호가 해골 포트, 테슬라 포트로 들어오는 것처럼 뭔가 바꿔주는 아니면 속여주는 그런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거 아무래도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속도도 제 속도가 나오지도 않을 거고 아무튼 간에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끝내기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거 과연 이 DC콤보 어댑터를 국내 테슬라 차량들에 물리면은 최고 속도가 몇 정도 나올지 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뭐 간단하게 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내에 그 EPT를 예로 들게요. EPT 같은 경우는 이 충전기 스펙이 최대 1000V를 때릴 수가 있고 최대 400A의 전류로 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00V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800V도 못 받아들입니다.
합니다. 사실상 380? 한 400V 이 사이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물론 이하부터 받습니다만 이건 피크가 나오는 정도, 그때 전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압이 정해져 있고 최고 전류인 400A로 때려주게 되면은 뭐 전류야 뭐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이거 곱해주면은 최고 한 160kW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피트가 이제 테슬라 어댑터를 쓰는 거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거기다 물렸을 때 이론상 가능한 속도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유튜버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고압의 충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퍼차저도 그렇고 충전구까지 물리는 부분이 안에가 순행식입니다. 엄청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거를 냉각시켜주는 장비가 필수적인데, 와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물론 내구성이 있는 선이겠지만 그런 선이 이제 있는 거라면 짧게라도 이 아래부터는 어차피 차 안에서 제어하는 거니까 그 사이에 냉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정말로 엄청난 고전류가 흐르면은 그 안에 충전구 직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부분이 분명히 열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수도 있고 정말 심하면 화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증 같은 거를 받기는 하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일단은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첫 번째로 충전기가 이게 350kW급 충전기라고 해가지고 350으로 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간에 통신을 하고 나서 서로 맞는 그런 것을 찾은 다음에 그 세팅대로 때려주는 거지, 얘가 350kW급 충전기라고 해가지고 350kW로 막 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코나 니로 이런 다른 현대차들 이 EPT에 꽂는다고 해가지고 350kW로 때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서로 통신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때려요. 아이오닉 5도 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충전 전력이 220kW, 230kW 그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50kW급 충전기에 몰려도 최고 속도가 그렇게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350으로 이 충전기 어댑터를 때리면 당연히 녹지 않겠냐,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예 알면서 그러시는 건가. 참 부연 설명 좀 시청자들이 좀 이해를 잘할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물론 뭐 편집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절대 이런 거 안 다루셨을 것 같진 않습니다.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상 160kW, 그러니까 한국 기준입니다. 아이오니티는 500이라 이거보다 더 나와요. 아무튼 160kW를 버틸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거란 말이죠, 이 어댑터가. 그러면은 이제 비슷한 사례를 가져야겠죠. 유럽의 DC콤보 사례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유럽의 DC콤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DC콤보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이게 CCS2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모델3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DC콤보를 장착한 상태로 나오고, 이것이 필요한 차들은 구형 모델 S, 그러니까 7포트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델 S 2019년 이전 모델은 우리나라 것도 그렇지만 이 유럽형으로 7핀이 장착된 상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DC콤보를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댑터가 필요한 거고 레트로핏이 필요한 건데, 아무튼 이 어댑터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얘랑 같은 성능일 가능성은 사실 좀 지켜봐야 돼요. 그거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켜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얘의 성능을 예측할 수는 있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 이 어댑터를 이용했을 때 최고 속도가 몇인지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어댑터가 나왔을 때 이 모델 S 350kW에 물린 사람이 있습니다. 되네. 유럽은 이미 물리고 있습니다. 이 어댑터 통해가지고. 근데 뭐 문제가 없죠. 잘 쓰고 있어요, 유럽은 이미. 이미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네. 예, 이거 뭐 EPT 해가지고 뭐 안전성 얘기하시는 분들. 뭐 안전성 당연히 뭐 신경 많이 써야 되지만 유럽은 그냥 뭐 잘 씁니다. 이 어댑터 가지고. 아무튼 이 어댑터에 물렸더니 최고 속도가 27%에서 135kW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어댑터를 물렸을 때도 슈퍼차저 V2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얘는 모델 S 중에서도 구형 모델입니다. 아무튼 이미 슈퍼차저 V2보다 좀 빠르죠. 어댑터를 이용해서 하더라도. 물론 이거 손실률도 고려해야 되지만 일단 실제 받아들이는 차는 135kW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니까 V2보다는 좀 훨씬 빠르다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충전기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사만 보여드릴 게 아니라 제가 또 유럽의 공식 제언을 가져왔습니다. 네, 어댑터. 네, up to 142kW. 1000마일 per hour겠죠, 아마. 시간당 충전되는 양. 그니까 최고 속도가 142 정도 나오는데 여기 노트가 써 있습니다. 맥시멈 속도는 모델3 롱렌지 기반으로. 아니 모델3 롱렌지 이걸 장착할 필요가 없는데 왜 모델3 롱렌지 얘기를 꺼내놓은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그냥 이론상 최고 속도 정도를 적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142kW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댑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미뤄봤을 때
이제 우리가 곧 모든 분이 테슬라 오너 아닐 것 같은데 예, 한국의 테슬라 오너들이 아마도 대부분은 구매하게 될 이 DC 콤보 같은 경우에도 이 유럽의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은 최소한 이 정도, 최소입니다, 최소. 이거보다 느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일단은 모델 S, X 2019년 5월 전에 나온 모델을 대상으로 만든 거니까. 물론 모델 3 얘기가 있긴 하지만 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아무튼간 얘를 미뤄봤을 때 최소 142kW 이상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는 뇌피셜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사례가 있으니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142kW면요 지금 야 그거 느린 거 아니냐, V3나 ePIT 아이오닉 5 충전 속도에 비하면 느린 거 아니냐 지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요 슈퍼차저에서 100kW 110kW만 나와도 우와 슈퍼차저 120kW 115kW 나오네요 하고 좋아하던 시절이 진짜 몇 달 안 됐어요. 지금 ePIT랑 슈퍼차저 V3 때문에 200kW 넘어야, 아니면은 거의 근접하게 나와야 이 정도는 돼야 좀 급속이지 하시지 원래 이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42kW면요 슈퍼차저 V2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심지어 V2보다 유지되는 이 구간이 더 길 거예요. 해외에 테슬라 차량들을 아이오닉T에 물렸을 때 그때 그래프들을 보면요 V3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아시다시피 쭉 이렇게 좀 되게 보수적으로 나오죠. 근데 아이오닉T가 되려 피크는 좀 낮지만 더 길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길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차에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건 충전기에서 제어하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간에 이게 더 유지가 된다. 유지가 안 되더라도 V2보다 빠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정 충전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충전기에 물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나오면요 와 진짜 테슬라 진짜 이용할 수 있는 이 인프라는 그냥 뭐 사실 지금도 넘사인데 앞으로 더 넘사가 될 거로 좀 보여집니다. 이거 가지고 빨리 충전 속도 테스트하고 싶은데 진짜 진짜 이 정도면 전 만족할 것 같거든요. 142kW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론상 160kW가 최고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400A 기준으로 거기에다 142kW까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뭐 거의 이 정도면 뭐 비싸도 쓸만하죠. 비싸면은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테슬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굉장히 쓸만한 거니까 경쟁 업체들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어떻게 외산 브랜드가 와가지고 심지어 국산보다 이런 충전 인프라가 더 뛰어나요. 참 재밌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은 좀 이 DC 콤보, 테슬라의 순정 DC 콤보 어댑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지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신나게 영상을 찍었는데, 왜냐면 제가 기뻐가지고 그래요. 기쁘지 않습니까? 진짜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이거. 아무튼 이렇게 작년부터 기다려왔던 DC 콤보가 인증이 끝나고 곧 발매될 예정이라 저도 좀 흥분돼가지고 말이 좀 두서가 없는데, 뭐 항상 두서가 없긴 합니다만, 아무튼간에 빨리 이게 출시가 되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테슬라 코리아에서는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사는 사람들도 차를 늦게 받았으니까 늦게 받아야 되네 뭐 이런 얘기 좀 안 들을 수 있게 넉넉한 수량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